문제를 풀 수 있으면 강의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평각은 180도. 평각은 약속입니다.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60분법, 호도법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각이 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중등 기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하는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라는 이유를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유를 답할 수 있으면 어떤 심화 문제도 어떠니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직선 AB, 반직선 AB, 선분 AB. 반직선이 같을 조건, 중점 M을 표시하는 방법,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 구하기. 자, 다음과 같은 18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들. 자, 막곡지각의 정의, 막곡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의각과 억각.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고,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왜 평행하면 높이가 같다. 아키아카드를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평각은 180도.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바빌로니아 때 원을 한 바퀴를 360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입니다. 자,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다음과 같이 180도를 우리는 평각이라 하고, 이렇게 90도를 직각이라고 약속을 했고,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를 애각,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거를 둔각이라고 합니다. 자,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각 AOB, 각 BOB, 그다음에 각 O, 그다음에 알파, 각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60분법과 호도법으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60분법은 360도를 360등분, 등분으로 나누는 방법이고,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일 때 우리는 각이 1입니다. 그럼 원 둘레가 뭐죠? 2파이 R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을 2파이라고 놓으면 2파이를 360도라고 놓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가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 우리는 이 중심각을 1이라고 놓는 거죠. 잠깐만치로 원 둘레가 2파이 R일 때 중심각을 2파이라고 놓은 거죠. 2파이가 360도니까 180도는 파인 거죠. 그럼 왜 호도법을 쓰냐면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에다 1, 2 할 때 우리가 이런 파이 이런 각을 180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180도를 파이로 놓고 우리가 어떤 y는 sin x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x가 호도법인 거죠. 호도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80도가 파이니까 18을 만들면 3 곱하기 6 하면 여기가 6분의 파이. 2, 9, 18 하면 뭐죠? 2분의 파이. 이렇게 180도는 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2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60도. r이 5니까 5. 그러면 10파이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3분의 5 파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 둘레가 2파이 r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에다 2파이를 곱하면
원둘레가 나오듯이 반지름 곱하기 호도법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5 곱하기 3분의 파이 하면 호의 길이 L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호도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게 됩니다. 일반각. 우리가 예전에 각의 정의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우리는 왜 각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일반각을 할 때 좌표 평면에서의 각은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각을 이렇게 무한 각도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할 때 여기서 딱 멈출 때 우리는 요거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각을 우리는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이 이제 알파인 거죠. 알파도 알파는 0도 이상에서 180도. 요게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때 요것도 있습니다. 요걸 내가 안 적었네요. 자, 직선, 반직선, 선분. 요 2번, 기억카드 2번. 직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직선인 거죠, 직선. 직선의 기호는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 있고 A, B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반대로 써도 같습니다. 반직선 이렇게 생겼을 때 반직선 A, B 시작점이 점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반직선 BA. 그럼 이렇게 써도 자, 요거를 쓸 때는 반직선 B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선분 AB는 AB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선분 AB밖에 없는 거죠. 선분 AB를 선분 BA라고 써도 됩니다. 뭐 저기 아무것도 없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직선이 같을 조건. 시작점이 같고 방향이 같다. 자, 2번 선분 AB의 중점 M. AB의 중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길이가 같다는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되고 여기다 점을 찍고 M이라는 기호를 표시하면 여기 정답입니다. 봅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뭐 이거 짝대기 하나 그어도 되고 같다는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자, 원을 그린 이유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5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 위에 5개 점, 서로 다른 직선. 그럼 직선, 요걸 푸는 데 핵심 기술은 뭐냐면 여기 살고 해갖고 중복에서 센다, 중복을 제거한다. 중복에서 셉시다. 요 점을 선택하고 직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4개. 4 곱하기. 그럼 이런 점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셌고 여기서 이렇게 세니까 중복이 2개가 발생하니까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직선은 어때요? 이게 중점이 제거돼. 이거와 이것이 다른 거니까 4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반직선. 선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다음과 같이 선분 AB와 선분 BC가 2대 1이면 우리는 이런 거를 B라고 그러는데 B를 보면 K를 붙여 B를 분리한다. 그러면 선분 AB는 2K 여러 개가 있으니까 A라고 쓸게요. 2A. A는 실수입니다. 선분 BC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2A. 그럼 여기는 A인 거죠. 네, AC는 2B. 그다음 CD는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3A가 2B인 거죠. 그럼 요것도 B인 겁니다. B. 그럼 B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는 조금 뭐 계산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닙니다. 자, A는 2의 배수라고 생각해갖고 2K라고 놓읍시다. 그럼 A는 2K, B는 6K니까 어때요? B는 3K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숫자로 고쳐봅시다. 자, AB는 2A니까 4K. 자, BC는 A니까 2K. 선분 CD는 3K니까 3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9K는 18, K는 인 거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4, 2, 8. 이게 답인 거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8 맞습니다. 기하카드 3. 막곡지각. 막곡지각 정의.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는 각. 그럼 두 개가 발생하네요. 여기도 마주 보는 각이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자, 정의는 철저히 암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질. 자, 막곡지각이 이것이 당연히 같은데 같은 이유를 수식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각 A와 각 C가 같은 이유를 증명을 하려면 뭐 평각을 이용합시다. 자, 각 A 더하기 각 D는 180도. D는 빼기 각 D. 각 C는 180도 마이너스 각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와 이것이 같으니까 어때요? 각 A와 각 C가 같은 거죠. 증명 끝. 자, 막곡지각의 개수.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때요? 한 개, 두 개. 그래서 개수가 두 개입니다. 좀 막 이렇게 직선이 세 개 있을 때, 한 개 있을 때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묶을 때, 이렇게 요거 이렇게 있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인 거죠. 그럼 세 개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3 이렇게 직선이 세 개일 때, 그러면 직선이 네 개일 때는 이렇게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4가 세 개 있다. 그러면 n개의 점이니까 뭐야? n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 각 A와 각 B는 막곡지각일까? 막곡지각의 정의를 먼저 떠올리면 되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마주보는 각. 그게 거짓인 거죠. 자, 동의각과 억각. 자,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직선과 만났을 때 같은 위치. 이게 같은 위치인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을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동의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둘이가 평행하지 않으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뭐 m이라고 놓고 n이라고 놓으면 이 m과 n은 같지 않는 거죠. 같을 때는 어떻게? 평행할 때만 같은 거죠. 억각은 서로 이렇게 z 엇갈린 각. 요것도 이렇게 엇갈린 각인 거죠. 그러면 여기 동의각은 여기도 동의각이 생기고 여기도 동의각이 생기고 여기도 동의각이 생기니까 네 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억각은 요렇게 억각 한 개, 요렇게 억각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 두 직선이 이렇게 동의각의 크기가 같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두 각이 같으면 우리는 두 직선 MN이 평행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꼭 암기하고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렇게 각 C와 각 D가 같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암기해 봅시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고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자, 평행하면 이렇게 두 직선이 이게 둘이가 같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고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하면 높이가 같다. 자, A, B, C, D의 동의각과 억각을 구해봅시다. 각 A. 각 A의 동의각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 같은 위치에 있는 각. D가 동의각인 거죠. 여기서는 O가 동의각인데. 그래서 여기가 뭐야? 2와 5. 먼저. 자, 억각은 여기서는 억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각이 없는 거죠. A는 억각이 없다. 자, 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각 B의 동의각은 F, P, F하고 P가 되는 거죠. 자, B의 억각은 이렇게 Z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R.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없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